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21 행정사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경찰 간부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적인 영역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술자리 일행 중에 한 명인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폭행을 했을 때 그 폭행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공무원의 신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귀가해버린 사안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징계 사유로 해서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언론 보도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목을 보시면 술자리 일행이 여성 때리는데 자리 뜬 경찰관 감봉 1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계속 보시면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이 일행에게 무차별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경찰관이 감봉 징계를 받았다. 광주경찰청은 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동부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확하게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 요구를 받고 감봉 1개월 처분 징계 의결을 한 것이고, 징계 사유는 품위를 훼손시켰다. 그래서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징계 사유로 삼은 겁니다. 감봉은 일정 기간 봉급의 지급액을 줄이는 것으로 공무원 징계 종류 중 경징계에 해당한다. 징계위원회는 폭행 전후 A 경감의 행동이 적절치 않았고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보고 이같이 의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A 경감은 지난 10일 광주 동구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50대 건설 시행사 대표 B씨가 지역 행사 진행자인 40대 여성 C씨를 폭행하자 소지품을 챙겨 현장을 벗어났다라는 거죠. 이 현장을 벗어난 이 상황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적인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A 경감은 이제 경찰 공무원으로서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경찰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라는 것을 징계 사유로 잡았다는 겁니다. 사건 당시 주점 내부 폐쇄회로 영상에 따르면 B씨는 갑자기 C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A 경감은 이를 만류하며 술집 밖으로 B씨를 데리고 나온 뒤, 여기까지 만류하고 술집 밖으로 B씨를 데리고 이제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서 여기까지는 뭐 생각에 이제 이제 판단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여기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데리고 나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대로 이제 방치를 한다거나 완전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거나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폭행을 행사한 B씨를 데리고 이제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술집 밖으로. 나온 뒤에 다시 술집으로 들어가서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챙겨서 이제 먼저 귀가한 거죠. 이제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에 그냥 가버린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적어도 경찰 간부 A 경감 정도 됐다면 이 이후에 어떤 또 다른 제2차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이는데, 그냥 가버렸다는 얘기죠. 귀가 조치해버렸다는 얘기는 너무 아무리 사적인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그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귀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다시 격분한 B씨가 술집으로 들어가 폭행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C씨에게, 그러니까 폭행 충격으로 이 여성 C씨가 쓰러져 있는데 C씨에게 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술자리에는 이들 외에도 지역 정가 관계자 등 총 5명이 동석했다. 그래서 여기서 다 음주를 한 상태이고 1차 폭행에서 이제 폭행한 그 B씨를 이제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에 이제
그 경찰 공무원 A 경감은 다시 술집으로 들어가 가지고 휴대전화하고 소지품 챙겨서 이제 가버리니까 역시나 그 이후에 다시 이제 격분해 가지고 그 B 씨가 다시 술집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 피해자에 대해서 다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제2차 사고가 발생하게 된 거죠. A 경감은 징계 처분 과정에서 귀가하려던 찰나 폭행이 발생했고 상황이 마무리된 것 같아 귀가한 것이라며 폭행을 외면한 게 아니라 상황이 진전될 때까지 가게 밖에서 B 씨를 말리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A 경감은 그 이후에 제2차 사고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경찰 공무원으로서 이제 그 간부 이제 그 경력이 어느 정도 된 그런 경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예측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사건에 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뭐 그냥 귀가해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 경찰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라고 해서 이제 감봉 1개월의 이제 경징계입니다. 경징계 처분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A 경감 입장에서는 다소 이 내용으로만 본다면 예측을 하지 못했고 상황이 진전됐고 그래서 나는 그냥 집으로 갔다.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 억울하다라고 생각이 판단이 든다면 이러한 징계 처분을 이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하고 징계권자가 실제 징계 처분을 이제 하면 그 당사자인 A 경감에게 피징계자인 A 경감에게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라는 거를 교부 또는 송달을 합니다. 그러면 A 경감이 그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고 이제 30일 이내에 이제 소청 심사를 청구를 해서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감경 등 구제를 받을 수가 있고 그 소청 심사를 청구해서 구제를 받지 못하면 이제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해서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구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청 심사는 행정법상의 특별 행정 심판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관련 법령에서 이 소청 심사를 먼저 반드시 거쳐야만 되도록 이제 행정심판 전치주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소송을 가지 못하고 행정심판인 이제 소청심사, 특별행정심판인 소청심사를 거쳐서 행정소송까지 가는 불복구제 수단이 있다. 그래서 A 경감은 이러한 그 처분에 대해서 다소 이렇게 해명한 내용으로 봐서는 다소 그다음 사실관계 그러니까 징계 사유에 있어서 충돌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뭐 언론 보도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뭐 그 사실관계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A 경감 입장에서 다소 이 처분이 억울하거나 가혹하다라고 판단이 들면 이제 소청심사 청구를 통해서 다퉈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